일본 영어 머스터디네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두 번째 이어서 2021년 경찰 2차 또 시작하게 보겠습니다. 어려운 독해 문제로만 주로 풀이해드리고 있는데요. 풀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독해 특히나 어려웠어요. 그것은 다 읽고 전체를 조감할 수 있어야 풀리는 문제로 가지, 뭐 주제문을 골라라, 뭐 주제문을 고른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풀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짜에 속지 마세요란 말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건데, 여기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에가 주제문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틀린 말도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딱 가지고 답을 선택하기에는 핵심어가 얘거든요. 반전이라는 뜻이죠. 플랫, 이야기를 꼰다 뜻이니까. 이 반전이라는 것이 핵심어라, 핵심어를 딱 보고 나서 아, 이것 중에 하나겠다. 근데 세로는 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요건가 보다라고 해서 이걸 고르게 만들었어. 왜? 도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앞에 보시면 공통된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반전들이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놨으니까 핵심어는 이건 맞아요. 핵심어 반전이에요. 자, 반전을 골랐단 말이에요. 얘 들어가고, 그리고 뒤부터 뭐가 열거되겠죠?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했으니까 반전들이 나오겠구나. 그러므로 바로 플랫의 여러 가지 유형들 정답 4번 이러면 틀린 거예요. 저는 이걸 만든 분들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이법 아시죠? 학원에서 배우는 이 말도 안 되는 풀이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애들 다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편법, 야, 풀이법은 다 편법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달긋고 아닌 것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봅시다. 왜? 이거 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결합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뒤에 다 읽어봐야 돼요. 그럼 결합이라는 게 전혀 안 나오거든요. 자, 가봅시다. 어떤 말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예요? 포인트는 이 문제를 굉장히 빨리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략 1분에서 많아봐야 1분 10초인데 이 정도 안에 읽고 네가 풀 수 있느냐예요.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지, 내가 이게 안 되니까 풀이법을 적용해서 편법으로 풀어볼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들이. 자, 이제 가볼게요. 자, 보도록 하죠. 이야기를 꼰다는 거. 다시 말해서 반전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라이팅에서 사용하는 법이고, 그것은 놀라운 변화, 방향의 전환을 이제 가져오고 또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변화는 어떤 사람의 인식, 그러니까 이전에 어떠한 이야기 스토리겠죠. 스토리에 대한 인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캐릭터의 진정한 모티베이션, 이 사람의 동기가 진짜 동기는 이거였구나를 노출한다든지, 또는 의도 같은 걸 또 노출하는, 이런 것들을 노출하는 것을 이제 말하겠죠. 문학이나 또는 영화, 그런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뭘 확인했냐면 몇 가지 공통된 그런 반전의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줬어요. 그리고 각각은 어떻게 실행되냐면 그게 다른 방식으로 실행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화자, 그러니까 얘 신뢰가 안 가, 얘는. 그쵸? 신뢰가 안 가는 그러한 주인공이 있겠죠. 그 화자, 영화 속의 화자, 또는 뭐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라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화자가 이야기를 끌고 나가잖아요. 근데 얘가 신뢰가 안 가. 얘가 바로 반전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 반전에는 이 나레이터가 결국에는 내가 조작했어, 이전의 이야기 내가 조작한 거야 라는 게 이제 들통이 날 때죠. 그런 반전을 언급하는, 그런 신뢰가 안 가는 이 소설 속의 등장인물 또는 영화 속의 그 등장인물, 그 나레이터,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의 그 트위스터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리더들에게 퀘스천을 날리게 하는 거죠. 이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가정했던 거, 얘가 범인이 아니야? 그런 가정들을 이게 맞아? 라고 돌이켜 생각하게끔 하는 거. 그런 거는 잘 알려진 예로서는, 이것을 알려진 예로서는 바로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예요. 아나그노리시스라는 그러한 탁 순간에 캐치가 되는 거, 순간에 깨닫는 거죠. 이거였구나. 이것을
에너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밑에 나왔죠? 딱 깨닫는 거. 아, 이거구나. 깨닫는 거. 이것이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캐릭터를 언급하는 건데, 이 캐릭터가 갑작스럽게 중요한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과 관련된 또는 또 다른 캐릭터의 진짜 본성을 딱 캐치하는 거죠. 이를테면 그런 순간처럼 그 주인공 식스 센스의 주인공이 이제 아는 거죠. 내가 실제 죽은 사람이었어? 내가 죽었단 말이야? 라는 걸 아는 거. 순간 딱 깨닫는 거. 그렇죠? 그런 디스커버리. 이런 경우도 있겠죠. 플래시백. 이건 회상이죠. 그래서 이 회상이라는 건 즉 어널립시스라고 하는데, 이 회상은 생생한 묘사를, 과거의 생생한 묘사를 주죠. 과거에 있었던 이벤트에, 사건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새롭게 밝혀주는 거예요. 빛을 주는 거죠. 이전에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의 요소들이 있겠죠. 이전에 설명이 안 됐던 그 요소들에게 그런 것을 밝혀주는, 그런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생생한 어떤 과거 이벤트의 묘사를 바로 플래시백 같은 게 또 해주는 거죠. 과거 회상하면서, 그게 과거의 그런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을 또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다 반전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잠깐만요. 네, 다시 지문이 와 있네요. 그랬을 때 이제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이었죠. 네, 대략적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무슨 내용이었느냐? 이 내용이, 잠깐만요. 네. 자, 위에서 내용 기억나시죠? 반전에 관한 이야기고, 반전이라는 건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여준 거죠. 반전이 어떤 것이냐 하면서 쭉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딱 좋아요. 나쁘지 않죠? 정확히 이제 맞습니다. 반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전까지는 좋은데 새로운 반전? 아니거든요. 고대부터 쓰이던 반전이에요. 그래서 유용함도 좀 애매하죠. 주인공의 본성, 인기 있는 영화, 이건 아닌 거 아시겠죠? 여러 가지 유형들. 이게 바로 가장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인데, 내러티브, 이야기의 서술, 이야기 진술의 테크닉이 있는데, 어떤 한 이야기를 진술하는 테크닉이 하나가 있어. 그 테크닉이 바로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반전이겠죠? 이거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단어를.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 진술의, 이야기의 서술의 테크닉이 있는데, 그 테크닉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 타입이 있어. 라고 하는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얘는 왜 틀린지 아시겠죠? 여기 왜 틀렸을까요? 여러 가지 타입의 플롯 트위스트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이게 통합이 문제예요. 통합. 지금 여러 가지 트위스터들을 통합한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서 나와보면 플롯은 어떤 것이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플롯, 서술을 꼬는 거,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며 놀라운 변화를, 방향의 변화, 전환을 가져오거나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정의 내리고, 이것이 바로 이러한 변화가 우리 전에 있었던 이야기 서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또는 캐릭터의 진짜 본성, 진짜 모티브, 동기와 의도를 드러내 주기도 하고, 하여튼 문학이나 그런 영화 어떤 시나리오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몇 가지 그런 플롯의 카테고리를 한번 확인해 준 거죠. 있다는 것을. 물론 그것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신뢰가 안 가는 이러한 등장인물이 바로 하나의 반전이 되겠죠. 반전을 하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전에 있던 이야기를 이제 조작했다는 것이 들통이 나는 그런 전개도 있겠고,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게 맞는 거야? 라고 한다는 등, 또는 그런 걸로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이런 유주얼 서스펙트가 있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거라고 했죠. 두 번째로는 그 화자 본인이 깨닫는 거죠. 화자 본인이 이거였어? 그쵸? 캐릭터가 지가 깨닫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자신에 관련된 거, 또는 또 다른 캐릭터의 진짜 본성을 알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식스센스에서의 그런 주인공이 내가 죽은 거였어? 제가 아니라? 하면서 그걸 깨닫는 순간, 이게 에네그노리시스가 되는 거죠. 그런 순간, 화자가 깨닫는 순간,
이것을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플래시백 같은 회상 같은 것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 도할 수 있고 다 도하고 나오면 얘가 틀리고 얘가 이거 왜 무조건 틀리죠? 100% 틀린 거죠. 그리고 얘가 틀리고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지우고 나니까. 지우고 나니까. 그래서 어려울 땐 소거법을 이용하셔야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제문 고르고 뭐 이걸 고르고 이게 주제문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 읽어보면 답을 고를 수 있겠지. 어림도 없는 소리.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주제문 같은 거 골라서 편법 적용하고 또 중요한 거 핵심어 있죠. 키워드랑 핵심어를 골라서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이러한 착각 하지 마세요. 쉬운 문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난이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해석 못하면서 편법 뿌려서 풀어봐. 한번 내가 그대로 엿먹여 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강사들이 주제문 고르거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하잖아요. 뭐 for 이렇게 써주시면 에이 너는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이게요. 해석이 돼야 되죠.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짜에 속지 마라.